어저께 방송에서 운명을 제 생일 선물로 걸어보겠다라고 얘기했던 아이고. 전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좋으시겠네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서 선고를 받는 순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케이크 2개를 사서 가족들과 즐거운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크 왜 2개를 사죠? 딸하고 나오고 따로 1인 예? 1케이크 1인 1케이크입니까? 1인 1케이크이죠. 네. 저는 근데 잠은 더 못 잤어요. 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계속 다른 거 간만에 보느라고. 저는 간만에 두통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우 정말. 아무튼 아, 가능성은 늘 높게 보아왔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무죄가 시원하게 빵빵 터지는 순간 저는 오로지 한 사람만이 생각났습니다. 누구? 역시 전지전능하신 아. 우리 재용이 형님이시다. 삼성은 네. 옳았다. 삼성은 옳았다. 삼성은 알고 알고 있었다. 내지는 삼성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강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자체가 아예 검사편 말을 안 먹어주면서 합리적인 판단과 정확한 결론을 내려줌으로써 사실상 대법을 가더라도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다 뭉개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검찰이 내세웠던 증거들을 부인하고 변호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파기환송이 돌아올 수 없는 수준의 완벽한 무죄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이렇게 남겨놓은 게 아니라 탈탈 털어서 요건 조작이야, 요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다는 거죠. 아니 사실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각조각 이거 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판결문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삼성이 픽한 판사들은 진짜 똑똑한 애들만 픽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나 또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급만 삼성이 약간 제대로 서포팅을 하나? 또는 이 정도 되니까 삼성에 픽이 된 건가? 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성이 뒤에서 만져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의 정보력이 네.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대학생 때였으면 시민의 승리 이러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때가 묻었나 봐요. 참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왜 이례적이냐면 이게 수원지검에서 이미 1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장자판기 판사 임기를 이재명 때문에 1년 반을 늘려서 수원지검에 일종의 망부석이 됐었던, 지방령이 됐었던 그 판사가 이 판결을 대충 이따위로 던져놓고 이제 도망간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수원지검에서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심을 받던 세 명의 판사들. 그러니까 다 부장판사예요. 다 부장판사예요.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주심이 있고 옆에 보조하는 판사들이 있지만 이번 그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판사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그거를 합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최강욱 의원 인턴 사건으로 최강욱 의원 날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30개, 31기니까 이제 40대 초중반 막 들어선 이런 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에 라인도 연결돼 있고 수원지법이라는 데가 원래 그런 거고 그냥 유명해. 남부지법, 수원지법, 중앙지법은 그냥 가는 순간 그냥 여건이 원하는 대로, 승렬이 원하는 대로 나오게끔 돼 있는 데인데 그 안에서 진짜 젊은 판사들 셋이서 기존의 검찰의 논리를 까가면서 공소장을 변경시켜가면서 이거를 밀어왔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이 세 사람이 정말 법조의식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랬으면 최강욱을 안 날렸겠지. 아니면 뭔가 위에서 오는 외압보다 뭔가 3쿠션으로 들어오는 뭔가 꼭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좋은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세 명이 동등하기 때문에 세 명한테 다 똑같이 들어갔을 텐데 뭘 제안했을까가 제안 내용이 사실 좀 뭘 제안하든 삼성한테 그런 걸 받으면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나도 그리고- 삼성이 전화 오면 난 바로 돌아선다니까. 아니 그리고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대로만 하면 그 되잖아. 이거예요? 여기 뒤 잘 봐줄 테니까 양심대로만 판결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양심대로 판결하는 거를 이렇게 뭔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뭔가 큰 걸 줘야지만 양심대로 판결하게 돼요. 이러니까 멕시코가 7천 명이 넘는 판사들을 국민들이 뽑게 하는 거라고. 이재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꾸 불러서 술 마시고 자꾸 외국 데려가가지고 딸랑이 시키고 술 따르게 하고 무슨 토할 정도로 술을 먹이고 그 다음에 부산 데려가가지고 이재용 저기 하잖아요. 뭐 길거리 음식 주잖아. 이재용이 어디 가면은 거기에 세스코가 먼저 들어옵니다. 아, 그 얘기를 진짜로 들었어요. 진짜 또 얘기 세기 시작하는 거야? 삼성이 진짜 그 회장님이 딱 나타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저 삼성 비서실입니다. 전화 온대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싹 뒤집어 엎는데요. 시설물까지 그 세스코가 들어와서 벌레까지 다 다 잡아가지고 하고 하는데 에어컨 삼성이야. 다 바꾸고. 예. 근데 윤석열 데리고 와가지고 야 떡볶이 먹어 길거리에서 이거 주워 먹어 이거 하겠어요 이거? 평택 반도체 공장에 이재용이 뜨면요,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레드카펫을 깔고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대열해서 기다립니다, 그냥. 그리고 지나가면 그때 치우고 공사 시작이에요. 그만한 사람입니다, 이재용이. 아무튼 중요한 건 이 판사들이 뭐 매수됐다거나 뭐 이랬다기보다도 이 판사들이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그 뭐라 가지 뭐 지정학적으로 그렇고 성격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 안에서 이거 대단히 큰 용기를 발휘해줬다. 근데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 재영이 오빠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재명 대표를 굳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그 뭐랄까 헌법재판소에는 노인네들 상대 안 하고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깨끗하게 저쪽에다 치명타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법 리스크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헌재 재판 지연되면 60일이면 판결 난다는데 절대 60일에 판결이 안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검찰이 바로 즉시 상고를 했어요. 이 새끼들 윤석열은 바로 상고 포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서는 바로 즉시 바로 불복했어. 불복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항고를 하기 위한 항고 서류를 내는데 2주일이 걸립니다. 그 서류를 받아갖고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걸 확인을 해서 이재명 변호사 측에 보내주는데 또 2주일이 걸려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변호사 측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변론 기일 조정하고 뭐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2주일이 걸립니다. 이미 6주 날아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 판결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바쁜데요. 밀어주세요. 송달이 안 왔어요. 여러 가지 여건 변수를 생각하면 실제 대법 재판이 시작되는 시기가 사실은 최소 2달 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작해도 만약에 대법에서 그렇죠.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그게 다시 20으로 내려가야 돼. 파기환송이 되게 돼서 만일 결정으로 아니야 이거는 무죄가 아닌 것 같아라고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있는 그 재판부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재판부로 보내져 갖고 야 파기해서 보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가지고 다시 시작해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2달은 들어요. 이래저래 물리적으로 최소 넉 달에서 6달은 걸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만일 상고를 했다고 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헌재가 버티고 끌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2월 18일 이 날짜가 이제 재판관을 퇴임하는 날짜 4월 4월 18일. 그래서 그 날을 넘겨버리면 없어집니다.
심의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되는 상태에서 헌재가 마비되거든요. 그러면 헌재 스스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버틴다고 버텨봐야 17일이 마지막 선고 기일이 돼요. 그럼 이제 그러겠죠. 끝까지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탄핵 심판을 못하는 상태에서 중지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과 기존에 있는 내각에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탄핵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탄핵이 돼도 탄핵 심판관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서 법안을 내갖고 임시 내각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 내각은요,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는 2년 반 동안을 현재 탄핵이 돼서 진행이 안 되는 윤석열을 대신해갖고 다음번 윤석열 임기 끝나고 다음번 대선이 있을 때까지 2년 반 동안 한시적인 내각 책임제를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번 주에 하든 다음 주에 하든 그 다음 주에 하더라도 17일이 마지막이고 만일에 17일을 넘기게 됐을 때는 윤석열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을 잘라버리고 임시 비상내각 체제로 2년 반을 끌고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저쪽이 말하자면 버티기만 하는 시나리오로 나아간다 그러면 우린 아예 이렇게 뭉개버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민주당이 이제는 카드를 꺼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석열의 복귀 또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의한 무슨 대선 출마 불가능, 이거는 어저께 판결로 해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셔도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미 조중동이 포기하고 이재명 대통령 나오는 거 당선되면 못 막는다고 했고, 제일 고무적인 건 수박들이 일제히 돌아섰어요. 심지어 고민전까지도 대표님 처음 법정 가셨을 때 힘내시라고 제가 응원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김두관이부터 임종석이라서 지금 박혀있던 모든 수박들이 심지어는 옛날에 존재감 없는 비대위원장이던 박지원이까지 전부 다 이재명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한 방에 정리돼버린 거야. 무죄 한 방에. 혹시나 차기는 난가? 대리는 난가? 하던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와갖고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너무 늦었어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늦었어. 차는 저마치 갔어요. 아니 너무 웃긴 게 안에 온통 빨간색 속옷을 잔뜩 입고 있는 걸 보여줘 놓고는 갑자기 파란색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봤죠? 저 파란색 가운 입고 있는 거. 이러면 우리가 어머 앞에 봤던 빨간색 속옷은 이거 잊어드릴게요. 어머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되나요? 아니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